네, 안녕하세요. 경영정보론 또 한 학기 여러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경영학부의 김상현입니다. 예, 13주 이번 주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지난 시간하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지난 12주 차와 이제 또 유사하게 이번 차시도 실제로는 이제 어떤 그 우리 경영 정보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그 하나의 그 강자로서 새로운 이제 그 교과목으로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있던 그런 과목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경영 정보론이라고 하는 그 강의가 제가 이제 학기 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주제에 대해서 어떤 그 세부적으로 좀 더 상세히 이야기하기는 시간적으로 상당히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기본 개념 위주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더 상세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어, 많은 주제를 이제 커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기본 개념 위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13주에는 정보 시스템과 어플리케이션 취득이라고 해가지고 조직이 정보 기술, 정보 시스템을 이제 활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새로운 정보 기술을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정보 시스템을 외부로부터 이제 다시 도입을 해서 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그거와 이제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정보 시스템 IT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해라고 해서 IT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기획과 정당화 이제 조직이 어떤 새로운 정보 기술을 사용한다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 무슨 프로젝트를 하면 이제 기획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중요한지 정당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새로운 정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번 학습 목표, 주요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기업이 IT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하는 어떤 다양한 여기 비용 효익 분석에 대한 설명이다. 단순히 생각하면 되죠. 우리 조직이 컴퓨터를 하나 사고 싶은데 그럼 비용이 100만 원이 드는데 이 100만 원을 써가지고 어떠한 이득을 보는지 이제 그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효익이 크면 당연히 실행하는 거고 효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 이제 실행하기 힘들게 되겠죠. 거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실 줄 알면 되겠습니다. 우리 그 교재 그 도입부에 보면은 오프닝 사례 해가지고 헬스케어의 어설픈 서비스 시작이라는 그 주제로 그 사례가 있는데 이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잠시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사례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 사례는 미국에서 그 오바마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는 이제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 좀 새롭게 이제 그 바꾸자. 미국의 이제 건강보험 체계는 우리는 이제 국민 건강보험 형태로 지금 되어 있어서 직장 가입자들은 이제 회사 다니시면 이제 그 건강보험료를 이제 매달 이제 얼마씩 내죠. 본인의 그 소득에 기초해서 이제 내고 소득이 없으시면 이제 소득이 없는데 자산이 있으시면 소위가 재산이 있으면 이제 지역 가입자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보험료를 내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가족들 이렇게 이제 그 보험증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매달 얼마씩 내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내가 병원 갈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실제 보험료는 내가 매달 얼마씩 내는데 병원 잘 안 간다. 그러면 내가 내는 보험은 이제 병원 자주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 미국은 우리하고 좀 틀린 게 그런 건강보험이 없고 개인들이 개별로 보험을 사야 됩니다. 사보험을. 그래서 이제 보험료, 의료비가 비싸서 보험이 없는데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거나 다치면 실제 이제 어떤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파산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이제 그만큼 보험료가 비싼데 이제 그런 보험 시스템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헬스케어는 이제 그 소위 이제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게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식 건강보험 형태로 이제 좀 도입을 해보자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주요 보험 그 내용의 목표였습니다. 오바마 케어라고 이제 불리는 이제 2010년 이제 환자 부담 및 부담 적정 보험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준비하면서 그 의료보험 거래 관련된 그 웹사이트가 이제 있었는데 이 사이트는 어, 미국은 이제 50개 주가 돼 있으니까 그 주 안에서 거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미국 내 어떤 36개 주 거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웹사이트, 의료보험 관련된 웹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 이 헬스케어는 이제 미국 거주자들이 이제 개인 의료보험 구매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고 이제 연방 뭐 최저 생활 수준보다 뭐 좀 더 몇 배 적게 이제 수입을 얻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보조금 지급해주고 또 이 사이트에서 뭐 저소득층 의료 보장 제도 뭐 자격이 있는지 그 보조도 해주고 뭐 이 사이트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의료 보조 서비스 센터라고 하는 이제 그 OMC라고 해서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수익이 없어가지고 이제 메디케이드 그 저소득층한테 의료 보험을 좀 지급해주는 그 저기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걸 이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 웹사이트 이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OMC라고 하는 그 센터가 이제 그거 하는데 이제 뭐 돈도 많이 썼고 했는데 이 오바마가 이제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 개혁 정책을 이제 하면서 실제 이 웹사이트 구축과 관련해 가지고 이 많은 것을 또 변경을 해야 되는 걸 생각을 많이 못했습니다. 의료 정책만 바꾸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해주는 그 기관들에 대한 어떤 그 웹사이트나 웹상에서의 기능들에 대한 변화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같이 생각을 못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한 이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이트에서 기존에는 또 이제 보안에 관련된 그런 결함도 많이 있었고 의료 관련된 데이터는 특히 이제 보안이 또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솔루션이라고 해서 어째 보면은 오바마 헬스케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료보험 체제를 바꾸는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에서의 어떤 그런 헬스케어에 대한 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 사이트가 어째 보면 엉망진창이 좀 된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전역에서 이제 뭐 그 뛰어난 그런 프로그램에도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이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개선 뭐 그런 이제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위험 부담이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뭐 이 팀들이 뭐 이 부분 저 부분 특히 뭐 거기서 관련된 데이터를 보는 부분 데이터에 대한 보안 부분 그 다음에 각 환자 기록들 관리하는 것들 돼가지고 여러 가지를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이제 개선을 했고 그 결과 이제 이제 2013년 12월 달에 이 솔루션을 제공한 그 팀에서 이제 결과 보고를 했는데 결과 보고상으로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그 기존에 있던 사이트에 있던 엄청나게 많은 400개 이상의 오류를 수정을 했고 웹사이트의 그 이용 가능성을 뭐 43에서 95% 수준으로 이제 향상도 시켰고 페이지당 페이지가 이제 로딩되는 시간 있죠. 페이지당 로딩되는 시간이 8초라고 이게 8초면 엄청나게 길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링크 클릭했는데 8초 동안 기다리라면 못 기다릴 겁니다. 이렇게 느린 걸 2초 정도로 이제 개선을 했고 2초가 전 세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웹페이지가 로딩되는데 기다려주는 시간이 보통 평균적으로 2초입니다. 평균 응답 시간도 이제 페이지당 0.34초 정도로 이제 줄였고 그 다음에 사이트에 이제 한번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접속률도 이제 높였고 에러율도 낮췄고 이렇게 많이 이제 개선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웹사이트에서 그 의료보험 관련된 서비스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이제 되었다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왜 이 사례가 여기 나왔냐면 우리 주제 IT 애플리케이션 기획과 정당화에서 모든 조직은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전자정부가 상당히 이제 잘 되어 있지만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그 웹사이트나 웹에서 주는 그 기능들이 잘 기획이 되고 계획이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소위 말해서 이제 애물 단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얼마 전에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그 어떤 특정 사업 지원 사이트에 대한 어떤 그런 고도화, 즉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제가 보고서를 이제 적은 게 있었는데, 그러한 그 IT나 뭐 웹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 기관들은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부분들을 계속 개선을 하고 이제 고도화하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이제 해야 되겠죠. 거기에 있어서 어떤 이런 기획과 효익과 비용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그 평가를 제대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조직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필요를 분석을 하고 그 비용과 효익에 의해 각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소프트웨어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당화해야 됩니다.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필요는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 기획과 IT에 대한 기획과 경쟁자에 대비한 성과의 그 성과 이제 분석과 이제 보통 이제 관련이 좀 있습니다. 비용 효익 정당성이라고 하는 건 어째 보면 여기 비용과 효익에 대한 정당성이 특정 IT 어플리케이션 투자하는 것과 이제 대안적인 프로세스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항상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기업이 어떤 필요한 성과를 검토할 때 기존의 그 IT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 그 금융 쪽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한다 하죠. 그 IT도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우선 순위가 있는 그 목록을 만들어서 먼저 정보 기술 쪽에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IT 기획이라 하죠. 새로운 IT 요 표는 제가 좀 이따 돌아오도록 하고, IT 기획과 관련해서 조직의 전략적 계획, IT 구조, IT 전략적 계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새로운 IT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기획 과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이 그림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직의 전략적 계획. 이 전략적 계획이라고 하는 이거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미션과 상당히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이 미션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직이 그 전략을 이제 짜는 거죠. 이 전략적 계획은 어쩌면 기업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조직의 전략적 계획은 기업의 전체적인 미션, 그 미션에 따른 목표,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대략적인 단계,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전략 전술이 군대 용어인데, 실제 뭘 하고자 하는 부분을, 성취하고자 하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이제 행동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조직의 어떤 전략적 계획과 기존의 IT 구조는 현재 IT 구조, 이게 구조는 이제 IT 전략적 계획, 우리 조직의 미션을 성취하기 위한 그 계획과 우리 현재의 IT 구조, 이 두 개가 우리 조직의 정보 기술, 정보 시스템 전략적 계획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IT 구조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치 않다. 여기에 맞춰서 IT 전략적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IT 구조가 필요하면 새로운 IT 구조를 해야 되고, 그 IT에 대한 운영 계획과 이걸 갖다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다음 그 개발했을 때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정보 시스템 기획 과정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그 IT 전략적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때 필요한 IT 구조를 보통 이제 설명을 하고, 주요 IT 어떤 그런 그 계획을 규정하는 어떤 장기적 목표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내려와서 있는 IT 운영 계획은 기업이 IT 전략적 계획을 갖다 다 만든 후에 IT 운영 계획을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 이 IT 운영 계획은 IT 부서와 기능 부서의 관리자들이 IT 전략적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해야 될 어떤 일련의 세부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잠시만요. 여기 있구나. 예. 미션과 IES 정보 시스템 환경, 정보 시스템 기능과 목적, 기능의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와 자원 할당과 프로젝트 관리가 이제 운영 기획의 기획 요소로 이제 포함이 되고 있다. 미션은 IT 전략에서 도출된 IS 기능 미션이죠. 미션은 여기 뭐 여기 위에서 이제 위에서 따라서 내려온 겁니다. 모든 전략 계획이든 운영 계획이든 이 전부 다 조직 미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IS 환경은 이제 기능 영역과 전체 조직의 정보 필요에 대한 요약이다 해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정보 시스템, 정보 기술 환경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목적, 기능 목적은 이제 그 정보 시스템 기능 목표에 대한 어떤 가장 최근의 추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보 기술의 각각 기능,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할 그 기능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히 기술하는 거고, 제약은 기술적, 재무적, 인적, 기타 자원에 대한 한계가 무엇이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는 거고, 어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는 이제 현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우선순위 목록과 뭐 올해, 내년 개발해야 될 그런 개발하거나 이제 뭐 계속 이제 뭐 지속하거나 아니면 업데이트 해야 된 그런 어플리케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 계획입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어떤 우선순위를 어떻게 뭐 이렇게 분산을 해서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의미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자원 할당과 이제 프로젝트 관리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목록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총 6가지 IS 운영 계획 요소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 좀 이제 돌아와서 정보 기술의 어떤 전략적 계획의 3가지 어떤 주요 목표는 먼저 조직의 전략적 계획과 맥을 같이 해야 된다. 그림과 이제 같이 이제 가고 있는 건데 모든 건 조직의 미션과 전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항상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입니다.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등이 끊임없이 네트워크화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IT 구조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뭐 다양한 종류의 어떤 정보 시스템, 정보 기술을 보면 네트워크화되어서 통합될 수 있다. 즉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용자가 그 시스템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된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 이게 뭐 요즘은 어떠한 유형의 정보 기술이나 정보 시스템을 계획을 하더라도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스템과 시스템 간에 단절이 있으면 안 되고 시스템이 네트워크화돼서 통합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안에 예산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고 참 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많은 정보 기술 프로젝트가 이것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합니다. 자, 프로젝트가 요구되는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합적인 프로젝트 사이의 사이즈 개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정해야 된다. 많은 프로젝트가 계획이 제대로 IT 프로젝트가 되지 않으면 시간도 넘어가고 시간이 넘어가면 예산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자, ERP 시스템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한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10개 중에 9개 기업은 ERP 프로젝트를 다 실패를 했다. 실제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서 ERP 실패 사례 이렇게 뭐 영어로 이제 ERP failure cases 이렇게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보면 ERP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돈 1억을 쓰고 나서 1억을 썼는데 그만뒀다.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돈을 100억을 썼는데 ERP 프로젝트 실패했다. 50억을 썼는데 실패했다.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100억? 50억? 엄청난 금액인데 그렇게 돈 쓰고 왜 ERP 프로젝트 중간에 그만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100억을 썼는데 앞으로 이 액을 계속 하려니까 200억, 300억, 400억 더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100억을 투입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됐지만 향후 발생할 200억, 300, 400억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100억으로 이제 퉁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T 프로젝트는 보통 짧은 시간에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보통은 실패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IT 투자 평가와 평가의 정당성 관련해서 효익 비용 그리고 문제점 이 효익 비용 이 두 가지가 이제 상당히 이제 큰 중요한 요소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뭐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이제 IT 계획을 개발하는 것은 어떤 그 취득하는 그 과정의 어떤 첫 번째 단계이고 모든 기업들은 그 일반적으로는 그 자원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제한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한, 자원적인 제한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같이 연결되어서 IT 프로젝트와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들은 어떤 뭐 여러 영역에서 보다 이제 IT를 포함하는 일부 영역에 자원을 투자하는 것을 이제 정당화해야 된다 해서 기업이 어떤 IT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비용과 효익 관점에서 이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용을 평가하고 효익은 여기 이제 가치입니다. 가치. 그러니까 컴퓨터 100만 원짜리 샀을 때 그 100만 원의 가치가 우리 조직에 얼만큼 어떤 가치를 줄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는 것들 포함하는 거. 먼저 비용 평가를 하는 거, 효익 평가하는 거, 그다음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이 결국 여기서 봤을 때 비용과 평가했을 때 이게 커야 됩니다. 이렇게 같아도 안 됩니다. 같아도 효익이 항상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IT에 대한 투자와 그 프로젝트가 소위 말해서 고온 이제 실행이 가능한 거죠. 아니면 이렇게 되면 스탑입니다. 스탑. 안 돼요. 시작도 하지 마라. 비용 평가는 IT 투자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건데 그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기업이 보통 이제 직면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고정비를 여러 IT 프로젝트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정비라고 하는 건 이제 픽스드 코스트는 이제 활동 수준에서의 어떤 변화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이 계속 지출되는 비용이죠. 그게 그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이제 운영비로 이제 전환해서 한다고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IT에서 이제 고정비는 보통 이제 뭐 그 기반 구조 만드는 거,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비용, 뭐 아니면 IT 서비스 비용, 그다음에 IT 관리 비용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웹 같은 경우 웹사이트를 이제 외부 기관에 맡겼다 하면은 개발 비용, 고정 비용, 그다음에 매년 아니면 매달 관리하는 관리 비용 이런 것들 다 이제 고정비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IT 감독자 급여 이런 것도 이제 고정 비용이고 어플리케이션 하나 추가되어도 이런 이제 IT를 부서에 있는 뭐 관리자한테 급여가 나간다 그러면 뭐 그 고정비가 계속 나가는데 대신 이제 새로운 IT를 우리가 이제 적용한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은 이제 들지 않겠죠. 또 다른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시스템 비용.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되어도 한번 설치하면 했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통 유지 보수, 디버깅, 뭐 시스템 개선에 써야 되는 비용이 매년 이제 누적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처음에 그 IT 정보 기술을 설치를 할 때 설치 비용보다 운영비가 더 듭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상당히 많고 그 운영비를 얼마나 들지를 예상을 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 극단적인 예가 이제 그 20세기 말에 이제 2000년도 이제 1999년에서 2000년도 넘어갈 때 이제 여러분들 그 Y2K 해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이제 1999년 네? 그 시절 앞에 숫자가 바뀌죠. 2로. 그때 상당한 이제 문제점을 이제 뭐 제 프로그램 하는 관련해 가지고 문제점이 드러날 거다 해가지고 그 많은 비용들을 이제 그렇게 부었습니다. 실제. 그와 관련된 이제 비용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이제 효익, 이익이죠. 가치. IT 프로젝트의 효익을 평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비용 계산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실제 비용은 이제 뭐 고정비 얼마나 들어갔는지 운영비 얼마나 들어가는지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아까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뭐 처음 개발할 때 500만 원 들고 그 다음 매년 이제 운영비에 한 10만 원씩 든다 하면 1년에 120만 원 그한 10년 동안 하자 하면 이제 뭐 1200만 원 그렇게 어느 정도 좀 계산이 그래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근데 그 웹 해가지고 얼마만큼 가치가 생성되나?
만들어지나 그게 대한 그 숫자로 계산하는 게 참 쉽지가 더 어렵다는 거죠. 이러한 이익, 효익을 수치화, 수량화하기가 일반적으로 더 어려운데 대부분은 이 이익이 무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CRM,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을 10억 주고 도입을 했더니 어떤 이익이 있었나 했더니 뭐 모든 이익이 있겠어요. 고객들 뭐냐 한테 좀 더 고객 관리하는데 더 좀 수월해졌죠. 일하는 게. 그다음 고객들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하고 우리가 업무를 할 때 SCM이라는 시스템을 쓰니까 이제 뭐 파트너 공급자들하고 관계도 개선되고 의사결정도 더 빨라지고 그런 어떤 무형의 이익이 있는 거는 확실한데 우리가 그 무형의 이익만 가지고는 어떤 그 투자를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수출화시킬 때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었냐, 얼마만큼 생산성이 있었냐 그런 걸 참 만들어내기가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어떤 정확한 어떤 계산이 아니라 뭐 이러한 예측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1억짜리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향후 10년간 운영비 그러니까 그 고정비는 이제 고정비하고 이제 이런 비용 들어간 거 빼고 이익이 얼마큼 나올지 대충 뭐 고객의 서비스가 좋아져서 우리 회사에 계속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뭐 100명이 더 늘어서 1인당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더 구매한다 가정했을 때 얼마의 매출이 더 증가하고 뭐 그런 그 100%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계산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말 그대로 확실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비용과 효익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서 기업이 IT 투자에 대한 비용과 효익을 평가하고 나서 이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야 된다. 이러한 분석에는 뭐 보통 뭐 딱 정해진 전략이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전략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비용 효익 분석 실행에 있어서 사용되는 방법이 순 현재 가치 분석, 투자 수익률 분석, 손익 분기점 분석, 기업 사례 분석해서 순이익 가치는 우리 뭐 NPV라죠. NPV, Net Present Value 이제 그리고 투자 수익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ROI, Return on Investment고 그 다음에 손익 분기점은 이제 Break Even BA 적을게요. Break Even Analysis 이거는 이제 비용에서 내가 드린 이제 비용 이제 그러니까 뭐 5천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넘어선 그 점이 이제 손익 분기점이 되는 거죠. 이제 플러스가 되는 지점. 순현재 가치법을 사용을 하면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효익의 미래 가치를 조직의 자금 원가로 할인해서 어떤 동등한 현재 가치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는지를 결정해가지고 미래 효익의 현재 가치와 그 효익을 얻기 위해 투입된 비용과 비교를 해서 이게 비용 효익이 어떻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고 투자 수익은 이용 가능한 자산을 이용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관리의 효율성을 측정한다 해가지고 보통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가 투자한 거 그 다음에 얼마나 벌어들인지 이익 거기에 대해서 비율로 해서 그게 높을수록 좋겠죠. 손익분기점은 이제 프로젝트가 가지는 효익의 누적 화폐 가치가 프로젝트에 투입된 투자액과 같아지는 점. 5천만 원 투자했다 하실 때 그 5천만 원 딱 되는 점 그게 이제 손익분기점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고. 기업 사례 접근 방법에서는 이제 시스템 개발자가 하나 이상의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정당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기업 사례들을 조사해 가지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ERP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뭐 좋은 그 영향이 있더라. 어떤 회사에서는 뭐 CRM을 해가지고 이런저런 좋은 영향이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사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해가지고 우리도 이런 이제 주위의 경쟁자들을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IT 프로젝트에 대한 정당화를 이제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다. 뭐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이다. 뭐 그런 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모든 기업은 자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이제 정해놔야 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더라도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는 그에 대한 정당화를 이제 분석에 대한 부분은 결국 우리 부서에서 우리는 새 컴퓨터 필요합니다. 새 컴퓨터 10대 사주세요. 조직에 이제 그걸 신청을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우리 거 먼저 10개를 사줘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제 정당화시키는 설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IT 어플리케이션 관련된 그 부분으로 기업이 IT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 생각해봐야 될 그런 다양한 어떤 비용 효익 분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조직이 기업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확보할 때 뭐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네 가지 기업 의사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스템 개발 생명 주기 SDLC라 합니다. 시스템 Development and Life C 이제 사이클 해서 그 이거는 정해진 모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 따라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과정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차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